오늘은 생애 최초 대출 얘기할 겁니다. 제 수강생분들 중에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맨날 이것 때문에 후회해요. 집 사고 후회합니다. 이 집값이 하락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드릴 이 생애 최초 대출을 모르고 집을 샀다는 것 때문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진작에 알았더라면 지금보다 더 비싼 집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러면서 후회하는 거거든요. 저도 신혼부부 때 그랬어요. 생애 최초 대출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혼부부 때 집을 샀기 때문에 저는 출퇴근 시간만 3시간 낭비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생애 최초 대출을 알았다면 출퇴근 시간은 한 절반으로 줄었을 거고 제가 산 아파트가 3억 원 더 올랐을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 생애 최초 대출로 3천만 원밖에 없는데 4억 8천짜리 아파트 사신 분도 계시고 어떤 신혼부부는 생애 최초 대출 활용해서 1억으로 8억짜리 아파트 샀어요. 그게 3개월 만에 1억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입니다. 많으면 수억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보신 분에 한해서 저한테 꼭 댓글로 질문을 하세요. 끝까지 보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애 최초 대출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좋아하고 후회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아니, 나는 이미 분양권을 매수를 했는데 어떡하냐. 이거 빨리 팔면 안 돼? 팔아도 늦었어. 분양권도 이미 샀다가 팔면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10년 전에 내가 잠깐 엄마가 내 명의로 아파트를 해놓은 게 있다. 안 돼. 그것도 안 됩니다. 그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지만 어머니께 이제 따져야 되는 문제예요. 어쩔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됐어. 근데 그 청약 당첨된 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나는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하면 더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내가 청약 당첨된 거 취소를 못 시키냐? 안 돼. 청약 당첨되고 이미 계약을 했으면 이미 거래 신고가 돼가지고 나는 이미 생애 최초 대출 사용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지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주택을 매수한다는 게 얼마나 후회할 수 있는 일인지 다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생애 최초 대출 그게 뭐냐? 가장 강력한 건 이 생애 최초 대출은 LTV가 80%예요. 무슨 뜻이냐? 대출이 집값의 80% 나온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대출이 70%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얘는 대출이 80% 나온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규제 지역 있잖아요. 강남 같은데 이런 데는 대출이 지금 얼마 나오냐면 원래 50%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얘는 얼마 나온다고? 80%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형적인 대출인 거지. 왜 이걸 만들어놨냐면 우리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이제까지 투자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아니냐. 투기 세력도 아니고 진짜 찐 실수요자다. 이런 사람들은 집을 좀 쉽게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20%만 있으면 집을 사게 만들어주자. 이런 취지인 겁니다. 이게 22년 3분기 때 집값이 내려가고 있을 때 안 되겠다. 집값 내려가고 있는데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만큼은 집을 좀 쉽게 사게 만들어주자는 취지로 이렇게 규제가 완화된 게 지금의 생애 최초 대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생애 최초 대출 한도가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이냐. 80%라고 했죠. 80%. 그러니까 5억짜리 집을 살 때 대출 얼마 나오는 거예요? 4억 나오는 거예요. 4억. 내 돈 얼마 들어가? 1억. 자, 6억짜리 집 살 때 얼마 나오는 거예요? 4억 8천. 내 돈 얼마 들어가요? 1억 2천. 6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 돈 1억 2천밖에 안 들어간다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근데 무슨 대출 못 받아가지고 환장했어? 생애 최초 대출로 그냥 대출만 많이 받으면 무조건 장땡인 거야? 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거냐?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이게 원래 아파트 가격이 얼마 차이 안 나는 것도 막 집값이 상승할 때는 비싼 아파트가 더 많이 올라요. 그리고 비싸지 않은 아파트가 덜 오릅니다. 왜냐하면 비싼 아파트일수록 사람들이 더 선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막 오르려고 할 때 뭐부터 살려고 하냐면 대부분 선호하는 아파트부터 살려고 하는 게 더 강하지 않습니까? 수요가 더 몰리는 쪽이 집값이 더 많이 상승하는 겁니다. 비싼 아파트를 산다는 건 무슨 뜻이야? 아니 더 좋은 아파트에 산다는 거고 구축이 아니라 신축에 산다는 거고 그리고 내 직장과 더 가까운 데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내가 대출 이자는 조금 더 내지만 주거 환경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비싼 아파트를 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내가 살 수 있었던 아파트 가격이 3억 2천짜리가 있고 2억 4천짜리가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만약에 집값이 막 상승할 때는 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하냐. 3억 2천짜리는 3억 6천이 올라서 6억 8천이 되고 2억 4천짜리는 2억 8천이 올라서 5억 2천이 됩니다. 실제로 이래요. 비싼 아파트가 더 많이 올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아파트니까. 자, 그리고 보세요. 더 비싼 아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9억 7천짜리 아파트가 23억 될 동안, 즉 14억 정도, 13억에서 14억 정도 오를 동안 6억 6천짜리 아파트는 15억 3천, 한 8억에서 9억 정도 오르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적게 오르는 건 아니지. 그런데 확실하게 비싼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르더라. 이런 공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하면 더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고 내가 좋은 집에서 거주하고 아파트 가격도 더 많이 올라. 주거비는 조금 더 나오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애 최초 대출을 무조건 활용을 해야겠지. 근데 생애 최초 대출 받았다가 그렇게 영끌해서 최대한 대출 많이 받았다가 원리금 못 갚으면은 나락가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원리금을 못 갚으면 나락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제발 계산을 해보고 말하자는 거죠. 내가 만약에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하면은 6억의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하지 않으면 대출을 4억 8천밖에 못 받아. 그러면은 4억 8천 받았을 때 6억 받았을 때 각각 계산해보자는 거죠. 4억 8천 받았을 때는 매월 원리금이 200만 원 정도 잡힙니다. 근데 6억을 받았을 때는 매월 원리금이 250만 원 잡혀요. 무려 50만 원 차이 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50만 원이란 차이가 내가 250만 원을 감당할 수 있으면 50만 원이란 차이가 엄청난 거냐?
아닐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왜냐면 매월 50만 원 차이 난다는 거는 1년으로 따지면 600만 원 차이 난다는 것이고 10년으로 따지면 6천만 원 차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출 4억 8천 받아서 아파트 산 거랑 대출 6억 받아서 아파트 산 거랑 아파트의 수준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6억의 대출을 받아서 산 아파트가 한 1억 5천이 더 오른다 10년 뒤에. 그러면은 내가 이기는 게임 아니에요. 6천만 원을 더 쓰긴 썼지만 아파트 가격이 1억 5천 올랐어. 그리고 나는 10년 동안 더 좋은 아파트에서 거주했어. 무조건 이게 이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원리금 아니라면 무조건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애 최초 대출로 10억짜리 아파트를 내 돈 2억만 갖고 살 수 있는 거냐?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대출 한도는 6억입니다. 그러면 새끼고는 2억에 살 수가 있는 것이냐? 새끼고는 가능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보세요.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어. 그런데 LTV가 80%라는 뜻은 10억 중에 80%만큼 대출 또는 전세 보증금으로 채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내가 실거주 하려고 하면은 그 80%를 온전히 대출로만 채워야 되는데 그 대출 한도가 6억에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0% 대출을 받고 싶어도 이 부분을 채울 수가 없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전세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전세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전세 보증금과 대출을 합해서 80% 안쪽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대출금이 6억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거지. 근데 6억 선은 여기잖아요. 이 대출 한참 6억이 넘지 않는 금액이겠지. 그러면은 이 대출과 그리고 이미 전세 보증금이 껴있으니까 이만큼은 내가 돈을 안 내도 되죠. 이렇게 두 개를 합해서 80%를 채워가지고 집을 살 수 있다고요. 이게 바로 후순위 생애 최초 대출인데 일단은 어려운 용어는 그냥 뒤로 제껴주고 이렇게 보증금과 대출을 더해서 80%만 만들면은 10억짜리 집도 2억으로 살 수 있게 된다. 남의 돈들이잖아, 남의 돈. 남의 세입자 돈 그리고 은행 돈. 요 두 개로 80%를 채우고 내 현금 2억 태워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애 최초 대출도 어차피 지금 스트레스 DSR이다 뭐다 하는데 이거 통과 못하면 대출 못 받는 거 아니냐? 정확해요. 정확해. 그건 그런데 하지만 이 DSR 줄이기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최대한 길게 갚고 그리고 신용대출을 최소한 줄이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면 이 DSR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생애 최초 대출 80%는 대출 상품 하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서 파는 대출 상품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파는 대출 상품에도 내가 생애 최초 대출 매수자다라고 하면 80%까지 대출해주거든요. 정부에서 해주는 주택담보대출은 DSR을 안 봐요. DTI만 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력해지고 있는 이 DSR 규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네가 하는 얘기는 다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생애 최초 대출로 집을 산 사람이 있긴 하는 거냐? 있다니까요. 오늘도 내가 연락을 했어요, 이 사람이랑.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떠올려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이분 보시면 하루 한 번님의 강의 덕분에 내 집 마련에 나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고 현재는 성공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해서 뭐 임차인을 세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분께 오늘 연락드렸더니 이 동생한테도 이 강의를 동생이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니까 생애 최초 대출 활용하라고. 그런데 동생이 바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생애 최초 대출은 무슨 뭐 취득이요? 주의점 같은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주의점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당 못할 원리금. 요렇게 내가 생애 최초 대출로 대출 최대한 많이 받고자 하는 건 좋아. 그런데 매월 원리금이 내 월급보다 많아.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고 내 월급의 막 80%를 차지해.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생애 최초 대출로 비싼 집을 사는 건 좋아. 그런데 비싼 집을 샀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50만 원 내고 있는 것도 그냥 이 집 산다고 내가 매월 50만 원을 더 내는 게 맞나? 이러면서 막 집을 팔고 싶어진다니까. 그런 것도 또한 주의할 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 더 주의할 게 있어요. 이걸 오히려 더 주의해야지. 내가 생애 최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더 비싼 걸 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지 않았을 때 과연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생애 최초 대출은 내가 이걸 쓰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가 훨씬 더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내가 생애 최초 대출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그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꼭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손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대출을 몰라서 손해보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지식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오늘 얘기 좀 흥미로웠죠.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는 지금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왜냐하면 금리가 낮거든. 그리고 카카오 주택담보대출은 막 선착순으로 대출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대출 신청한 사람한테는 금리를 엄청나게 저렴하게 대출을 막 풀고 그랬었어.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거든요. 만약에 내가 다시 대출을 받을 시점이 오면 이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니 이 카카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분석하는 영상을 찍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이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년 100만 원씩 아낄 수 있는 기회니까 꼭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